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저도 먹고 살기 좀 바빴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또 저희 가족 격리기까지 포함해서 열흘 정도를 그냥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한 이틀 정도만 목감기 정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나 가족들도 굉장히 경미한 증세가 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심하지 않은 증상으로 코로나를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활기차게 또 그동안 밀린 강의 열심히 하고 그러냐고 좀 정신없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제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4월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아주 굉장히 화창한 토요일인데, 이제 벚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죠. 이 4월 달에 여러분들 실적 또 꽃을 꼭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절 처리 화법인데, 요거는 제가 아는 영업인이 질문한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보험 필요 없어요. 거절 처리 화법.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어디 두고 갖고 오늘 이 전화기를 이 전화기 마이크를 사용해서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돈 많으니까 보험 필요 없어요. 거절 처리 화법. 자, 회계사 혹은 이분의 이제 질문이에요. 이분이 현직 영업인이신데 보험 세일즈맨입니다. 회계사 혹은 증권사 근무하는 전문직, 주식쟁이, 고소득자 등에게 보험 상품 제한이 어렵습니다.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건강보험을 제안하면 그들의 거절은 어차피 내 돈으로 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신과 저축보험, 변액보험 등을 제안해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하면은 아유 됐어, 나는 뭐 암 정도는 뭐 내가 그냥 현찰박치기 하면 돼, 뭐 이렇게 거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변액보험을 제안했는데 장외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라서 뭐라고 답변이 나오느냐, 거절이 변액의 비과세는 이해가 되나 종목이 아니라 펀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거절인 것이죠. 또 다른 주식쟁이 친구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인다. 단기 해지 시에는 공제 비용까지 발생한다라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거절이죠. 연봉이 1억 5천인 회계사는 미국 주식이죠. 테슬라, 전기차, 유명한 종목이죠. 테슬라에 몰빵을 하고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의 그 프루덴셜 변액을 ETF 투자로 40만원, 월납 40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만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저축성보험을 일단 먼저 변액보험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을 제안하니 이 돈 내고 이거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보험료 내고서 사망보장 받는 것은 받는 돈 대비 내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반응이 나와서 정기보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보험이라도 진행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계약의 규모가 당연히 적겠죠. 작습니다. 이러한 거절 처리, 고객들의 피드백, 거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제가 카톡으로 답변할까 그러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서 또 이걸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우리 세일즈 TV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될 이 고액 시장, 그다음 전문직 시장 진입할 때 100% 나오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것 같아갖고 방송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 이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 이게 지금 복합적인 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 중에서 회계사 혹은 증권사 근무 전문직, 주식쟁이, 고소득자 등에게 보험 상품 제한이 어렵습니다. 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건강보험을 제안하면 어차피 내 돈으로 해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돈 좀 있다고 이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난 체하고 허세 부리는 건데 별 볼 일 없는 거절입니다.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거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거절에 많이들 무너지시는데,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자, 자산가 전문직 사업가 시장, 즉 고액 시장에서 보험 세일즈가 통하고 안 통하고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많은 영업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탁월한 금융지식 아닙니다. 해박한 세금 지식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겠죠. 근데 이게 결정짓지는 않아요. 바로 기세. 예. 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폐 위조, 사기꾼에 대한 영화잖아요. 캐치미 이프 유 캔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에 나오죠. 초반부에 그 아버지가 주인공한테, 아들, 뉴욕 양키스 팀이 왜 항상 이기는지 알아? 다른 팀이 양키스 유니폼에 기가 죽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남들과 협상할 때는 옷을 잘 입어야 돼. 그러면 거기 이제 비싼 양복을 이렇게 빌려 입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은행에 대출하러 갈 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우리 영업하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얻어야 되는 금융상품을 하시는 우리 보험 세일즈맨들이 특히 복장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세 때문에 그래, 기세. 예, 기세. 자, 자산가 전문직 사업가 등, 자산가 전문직 사업가 등 고소득자를 만나면 보험 영업인들은 만나기 전부터 기세가 죽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보험이 역시나 필요하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이라 보험에 대해 역시나 무지한데, 여러분 그 자산가 그런 사람들 보험 몰라요. 더 몰라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일 하나 바빠갖고. 일단 보험 영업인 스스로가, 일단은 보험 영업인 스스로가 저 사람들은 잘 사니까 보험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을 먼저 하고 만납니다. 이러하니 먼저 주눅 들은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그 고액자산가 이런 전문직들이 별거 아닌 거절에도 나가 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초반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산가 전문직 사업가 등은 대개 가정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훌륭한 교육 수준도 높고 산전수전 경험이 많은 데다가 고액 시장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COT, 이거 생보호 쪽, 보험 쪽 그거죠. MDRT, COT, TOT. COT가 연봉 2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연봉 2억 이상급의 하이퍼포머 영업인들을 많이 만나보죠.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액시장 거의 모든 그런 하이퍼포머 영업인들의 주요 타겟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되게. 예. 그래서 이러한 영업인들에게 좀 단련돼 있죠. 이러한 좀 자산가 시장, 고액 시장은요, 그런 하이퍼포머 영업인들의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업인들을 한두 번씩은 모임이나 이런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번 단련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보장 분석, 재무 설계 화법이 잘 안 통합니다. 거의 안 통해요, 거의. 왜냐면 보장 분석, 재무 설계가 그들한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세에서 밀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장 분석, 재무 설계하면 궁금해, 그게 뭐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은행 PB하고도 거래가 있고 증권사 PB나 이런 금융 전문가들을 이미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험쟁이가 와가지고서 뭐 보장 분석 그러면 아예 됐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통한단 말이죠. 자, 이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방송 123번 영상에 이미 제가 일부분 다뤄놨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123번 영상 부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이걸 또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3번 영상 부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서 밝혔듯 고액 시장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고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에 그 사람들은 대개 기세가 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아요. 그렇기에 고액시장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유력자의 강한 소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액시장은 소개가 아니면 뚫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설사 그런 고액자산가 알았다 하더라도 신뢰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잘 안 믿어요. 예, 하도 많이들 뭐 찾아오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가장 고액시장을 뚫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업을 여러분들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난 돈 많으니까 건강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뭐 건강보험 같은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난 뭐 그냥 내가 내면 돼. 그렇죠? 고액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절인데 이 거절은 보험에 대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의 거절이므로, 다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액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절인데 이 거절은 보험에 대해 굉장히 무지한 사람의 거절이므로 보험영업인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거절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절 처리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치료비 필요할 테니까 뭐 하나보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시 무지한 보험 영업인들은 이 거절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 만나 나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부자들은 그래 보험 필요 없겠지. 그래 가난한 사람이나 보험 필요하겠지. 라고 영업인도 동의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죠. 가장 올바른 거절 처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왜 가입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년 전에 전화기에 보험 든다고 하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90년대로 되돌아가고 전화기에 보험 든다면 누가 믿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스마트폰의 이 전화기의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지금 뭐 아이폰 이런 거 뭐 200만 원도 가니까 그렇죠. 100만 원이 넘어가고 또 교체 수요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엔 테레비 사면 망가질 때까지 브라운관 망가질 때까지 10년 20년 봤는데 요즘 전화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 전화기도 벌써 3년 넘어갔으니까 좀 느려지는 것 같아. 기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최신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체 주기가 막 2년, 늦어도 한 4년, 5년이니까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이걸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떨어뜨렸다 하면 액정 나가면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액정 한번 나가면 몇십만 원씩 깨지잖아요. 자,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파손에 의한 비용 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폰 보험이, 이 전화기 보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20, 30년 전에 마당에서 똥개 기르던 시절에는 강아지나 개한테 보험 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그렇죠? 반려견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좋은 혈통의 강아지 한 마리가 2, 300만 원을 하는 시절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애견하시는 분은 아시죠? 웬만한 요즘에 뭐 뜨는 뭐 비숑 뭐 이런 강아지 가보면요. 혈통 좋은 거 2, 300만 원 막 1000만 원, 50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가서 애견센터 가보면요. 웬만한 강아지 다 보면 100만 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 펫보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맞춰야 돼, 모 맞춰야 돼, 기생충 맞춰야 돼. 그러니까 펫보험이 등장한 거예요. 걔가 비싸졌으니까. 자, 자동차에 보험 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자동차가 비싸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없는 사람은 화재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라는 귀중한 부동산이 있으니까 화재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운전자 보험 정도는 필요하겠죠. 부상을, 차 사고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 없는 사람에게 금고가 필요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금고가 필요해지는 것, 재산이 많을수록 금고가 필요해지죠. 왜? 재산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재산이 많아지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가치 리스크가 늘어나요. 차가 없으면 자동차 보험 필요 없지만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에 리스크가 증대됐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화재보험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건물이 생기면 그 건물이 만약에 불나면 큰일 나거든. 왜? 건물을 현찰박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채로 사잖아요.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러니까 화재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는 재산이 많을수록 가치가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증대되기 때문에 드는 것입니다. 자, 보험이 필요해지는 이치입니다. 상속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할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지 않아도 돼요. 장례비 정도만 마련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상속 재산이 많은 자산가는 사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할 상속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보험도 필요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잃을 게 없어. 난 건강밖에 없어. 그럼 건강보험만 들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 그럼 그 재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혹시 뗏목에 구명정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뗏목에 구명정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하지만 큰 배일수록 구명보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죠. 여객선이나 유조선, 화물선은 당연하고 군함에도 구명보트, 구명정이 있습니다. 구명조끼 같은 건 기본이죠. 건물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나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안전벨트와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비싼 차가 왜 비쌉니까? 비싼 차일수록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 안전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는 심지어 방탄이야, 방탄. 그렇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까운 일례로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이 고생하고 다닐지 누가 알았어요? 만약 이걸 예측한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 공장 지어갖고 떼돈 벌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작년만 해도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이거 2달 전만 해도 예상을 못했어요. 미국도. 그렇죠? 작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아무도 예측 못했고 미국도 예측 못했습니다. 아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2020년 10월에 사망하셨는데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80세도 못 살고 78세에 사망할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 현대 과학기술의 총화인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로켓을 쏠 때 로켓에 보험 들어두는 거 아세요? 로켓도 보험 듭니다. 첨단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주 로켓에도 폭발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데 아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험 필요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 보험 필요 없다는 것은 1번입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내일 날씨도 우리가 못 맞추는 판국에 아무리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그렇죠? 내지는 나는 사고나 질병에 절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보험 필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그렇죠? 또는 보험에 대해 잘 몰라요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미래를 알 수 있다. 헛소리인 거고, 나는 사고 질병에 걱정이 없다. 헛소리인 거고, 결국은 보험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난 보험 필요 없어요는 뭐예요? 동의어가 난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그렇죠? 왜? 가난한 사람이라도 건강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차 있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고, 건물인 사람은 화재보험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그럼 생명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퇴, 여러분 장수시대 아닙니까? 장수시대면 연금 은퇴 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취업도 안 되면 뭐 가지고 먹고 살 거야?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자, 보험을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보험은 가장 저렴하게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건물에 대출해줬다가 그 건물에 불이라도 나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안 되죠. 네, 어려지기 때문에. 차라리 화재보험이라는 값싼 비용으로 그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났을 때 발생되는 비용을 현찰박치기 하는 것보다 가입해둔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좋아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선. 음식점 하게 되면 저 배상 책임보험 드는 이유가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무슨 사고 나면 그걸로 갚는 게 싸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즉 금융적인 이유로 가입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내 통장의 현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한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금융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보험을 만든 것이고 금융에 대해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당연히 보험 가입해요. 더 많이 가입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또 거기에 또 우리 고객의 그 거절, 피드백 중에서 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어제 변액을 제안했는데 장외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라 변액의 비과세는 이해가 되나 종목이 아니라 펀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변액보험의 수익이 본인이 원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답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그 이영업인이 잘 모르시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보험은 이 수익 내자가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투자자산, 유동자산이 있으면 이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은 수익 내는 투자자산에 속하는 것이고 예적금은 유동자산, 언제든지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험은 수익이 아니야. 수익은 투자자산이라는 거고 보험은 안전자산인 거예요. 내가 최악의 상, 위험을 노출됐을 때 발생되는 비용을 상쇄시키려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보험은 수익 내고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보험을 가입해서 수익 내고자 암에 일부러 걸린 사람 없죠. 여러분 암보험 가입해서 수익 내면 암에 걸려야 되죠. 암에 걸리면 되지 않습니까? 면책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암 시원하게 걸리면 되잖아. 그럼 진단금 나오잖아요. 근데 일부러 암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 암보험금 타자고. 그렇죠? 응? 자, 화재보험 가입해서 수익 내자고 건물에 불 지르는 사람. 이것이 방화범이잖아. 방화범. 그렇죠? 화재보험 가입해서 수익 내자고 공장에 불 지르거나 건물 불 지르면 큰일 나죠? 이거 없는 이치입니다. 왜? 보험을 가입하는 건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시키기. 왜?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니까 또 위험한 거예요. 즉, 위험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할 이유가 없고, 위험하면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의 본질은 돈이요, 돈. 모든 위험의 본질은 돈이라고. 왜? 죽어도 비용. 상속세 아니면 장례비죠. 상속할 재산 없으면 장례비. 상속할 재산 많아지게 되면 상속세 나야 돼요. 세금. 그렇죠? 죽어도 비용이지 않습니까? 살아도 비용이야. 생활비.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는 생활비 걱정 안 하겠지만 벌어서 쓰면 되니까.
나이 들어서 취업 안 되면 뭐 갖고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 마련해야 되잖아, 생활비. 그렇죠? 그 다음 숨 쉬어도 비용이야, 숨 쉬어도. 왜? 요새 4월이면 또 이제 미세먼지에 황사 있으면은 공기청정기 있죠, 공기청정기. 그 비용이잖아요, 비용. 물 마셔도 비용. 여러분, 한강물 퍼마시면 공짜죠? 한강물 못 마셔, 더러워서. 그러니까 수도라도 마시려면 수도세 내야 되는 거고, 정수기 물 마시려면 비용 아니에요? 비용. 정수기 비용. 여러분, 살아도 비용, 죽어도 비용.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 믿는 것도 비용이야. 이 무슨 소리야? 사람 너무 믿다가 배신당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만큼 배신에 대한, 믿지 않으면 배신도 안 당해요. 그렇죠? 사람 믿는 것도 비용이라고. 결혼해도 비용이라고. 그래서 결혼들 돈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파워가 안 되니까. 왜? 누구 부양가족이 생기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으면 비용이라니까. 어디가 눕고 있으면은 난방비가 깨지고 뭐 하니까. 이 모든 게 비용이, 이 리스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장외 주식은 뭐냐? 장외 주식은 투자 중에서도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투자에 속한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영업하시다가 장외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요, 되게 주식, 그 투자 바보일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거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좀 이렇게 투자 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많이 장외 주식 걸렸다 그러면 되게 바보들이에요, 바보.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장외 주식은 투자 중에서 매우 까다롭고 위험한 투자에 속한다. 이 때문에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이나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이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 워렌 버핏의 책이나 존 리 분 영상 보십시오. 장외 주식 투자 권하던가요? 절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위험한 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같은 투자의 신들이, 투자의 구루들이, 대단한 스승들이 왜 장외 주식 투자를 권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안 해요. 그렇죠? 그 위험해서 안 하는 겁니다.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르는 거 하지 말라. 잘 모르는 거 하지 말라. 항상 공통된 투자의 고수들, 투자의 대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이 뭐냐면요. 잘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라.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나 위험한 짓 하는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나 위험한 짓 한단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 밟고 다녀보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 젊어서 혈기로 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내가 처자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그럴수록 그러면 큰일 나지. 맞아 안 맞아요? 불장난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똑같아요. 머리가 무지하고 바보일수록 위험한 주식 투자하는 거고 이 고수급에 도달할수록 자본력이 셀수록 안정적인 투자만 해요 항상. 예, 그 보험도 그래서 드는 거야. 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자, 왜 장외 주식이 위험하냐?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1부 리그인 코스피 시장, 2부 리그인 코스닥 시장, 3부 리그인 코넥스. 예, 3부 리그 코넥스까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규 시장이라고 표현해요. 정규 시장. 1부, 2부, 3부. 근데 장외 주식은 뭐냐? 이 등회 등급. 그렇죠.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에도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장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장외 등급인데다가 거래소에 공개된 공식 거래 종목이 아니게 공시 의무도 없고 그러면 그 때문에 재무회계도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스닥만 돼도 막 재무회계가 엉망인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사고 치고 그러는데 막 얼마 전에 오스테 임플란트 막 개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그 공급 행정 터져갖고. 그렇죠? 아니 상장회사도 이렇게 재무회계가 빵꾸 났는데 이 비상장 종목은 오죽이 나겠냐 말이죠. 재무회계가 불투명하죠.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리포트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의 종목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은 원래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코스닥에 있는 소형 종목들도 보통 그쪽에서 이제 스몰캡이라 그러는데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손대지 않아요. 왜? 리스크가 세지니까. 최소한 중형주의상 돼야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팅 하는데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 종목 리포트도 아예 없는 등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외 종목을 전문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대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펀드 투자조합에 소속되어서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회원제를 아무나 받아주지도 않아. 자금도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 있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해요. 왜? 거기에 핵심 정보가 오고 가기 때문에 대개 비상장 투자는 여러분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모펀드, 멤버십 사모펀드 투자조합에 소속되어서 각자 발품 팔아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룹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분야에 오래도록 종사하여서 상당한 식견을 가진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 투자입니다. 그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죠?
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 이거 비상장 주식 갖고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장외 투자 시장에서는 얘는 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처럼 이거 큰 사기 났잖아. 그렇죠? 그때 여러분 난리 났지 않습니까? 청담동 주식부자. 워낙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시장이라 나는 장외 주식 투자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굴 만났는데 친하지도 않는데 난 장외 주식 투자해. 그럼 되게 투자 바보입니다. 이건 내가 진짜 단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장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좀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났는데 장외 주식 투자해 그러면 무슨 뜻이냐? 투자 바보로 오해하기 쉽거나 요행수를 바라는 도박에 빠진 투자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장외 주식해? 아우 이렇게 봐요. 왜? 아니 정규 시장에도 여러분 2천 몇백 개나 종목이 널려 있는데 왜 위험한 주식을 굳이 할까? 이러면 아주 굉장히 특수한 식견을 갖고 있거나 그렇다는 건데, 그럼 또 자기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남한테 왜 알려줍니까? 친하지도 않은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 되는 정보를 남한테 왜 알려줘? 분명 난 굉장히 고수야. 그럼 물어볼 게 뻔한, 나도 좀 알고 싶어. 귀찮은 일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이런 장외 주식 투자한다 어설프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식 바보거나 아니면 그런 요행을 바라는 도박에 빠진 투자자로 보여진다는 뜻이죠. 근데 안 해, 얘기 잘. 게다가 이 장외 주식 투자하는 것은 1, 2% 수익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상장 시, 보통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뭐 적게는 최소 5배에서 20배까지 튀겨져요. 이 레버리지 10배어라고 보통 이 주식 쪽 용어인데 10배 이상 가는 걸 10배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보통 5배, 20배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응? 그런 수익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상장 종목 뭐 몇천 개나 됩니다. 실제 거래되는 종목은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나 KO텍 같은 데 가서 들어가 보면 KO텍은 막 100몇십 개, 38 커뮤니케이션 7, 800개 굴러가다니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년에 10개 상장할까 말까야. 1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성공률이 매우 낮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수가 워낙 적어서 거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은 매매하기 편한 아파트 하지 일부러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달동네에 있는 반지하 월세방 같은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매수 매도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게 수익 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전문가들이나 농지 전매 이런 거 하지, 왜 농지 같은 건 해갖고 용도 변경하기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그 그린벨트니 뭐니 여러 가지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아무나 못한단 말이죠. 하고 싶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동산 그러면 보통 수익형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 아니면은 전매가 쉬운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죠. 저기 막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거 이런 거 함부로 손 못 댄단 말이죠. 장외 주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 이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이 기대 수익이 높은 장외 주식은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알짜배기들이 있는데 못 구합니다. 왜냐면 알짜배기 주식이 왜 길바닥에 왜 나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매매가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은 장외 주식은 이쪽 용어로 블록딜로 기관 투자자들끼리 사고 팔지 절대 이렇게 시장판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물로 사기도 어려워, 이런 건 또. 나왔다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고 프리미엄 다 붙여갖고 상장 요건을 갖추고 상장할 때까지 또 이게 하루 이틀이 안 걸려요. 이게 내년에 된다 그러는데 가보면 3년, 4년 내 안 되고 허다합니다. 이 상장 요건 갖추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상장이셨으면 다 상장하지. 그렇죠? 상장 요건을 갖추고 상장할 때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장기간 자금을 묻어둘 수 있는 든든한 자금력이 필요해요. 그다음 문제는 또 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언제든지 휴자 조각이 될 수가 있어. 왜? 여러분 멀쩡한 상장에서 상장 폐지되는데 비상장 주식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갑자기 회사 그냥 말아먹거나 청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맨날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상장 주식은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높은 투자 방식이죠. 따라서 비상장, 여기 이제 못하는 비장상이 아니라 비상장 장외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금 전부를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리스크에 노출된 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사이즈의 보험을 들어서 병원비와 생활비, 은퇴자금 등을 단단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수익을 보자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상쇄시키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거기에 또 이 고객의 거절, 이 피드백에 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또 다른 주식쟁이 친구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인다. 단기의 지시, 공제비용까지 발생한다라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지난 화법에 뭐 치킨 화법 있죠? 사업비 갖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치킨 화법 얘기하세요. 아니 왜 3,500원짜리 생닭을 가지고 25,000원에 튀겨 먹냐고. 닭 사다가 그냥 본인이 튀겨서 사 먹지. 그죠?
식용유 뿌려갖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생다 싸다 집에 튀기면 맛도 문제거냐, 귀찮지, 식용유에 뭐에 처리하기 힘드니까 2만 원 넘는 사업비, 배달료까지 포함해서 2만 원 넘는 사업비 주고서 우리가 사 먹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수 뭐하러 사 마십니까? 한강물 퍼먹으라 그러세요. 한강물은 공짜예요. 바켓스 가갖고 한강물 퍼먹으면 돼. 그건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거야. 그거 최소한 정수에서 수돗물 마시려면 수도세 내죠, 사업비. 정수기나 뭐 그러면 공기청정기 정수기 사야 되죠. 아니면 생수 사면 사업비 나가죠. 사업비가 많을수록 좋은 제품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소가죽 가방에 왜 1,000만 원씩 들여 사는 거야? 에르메스, 샤넬이니까 사업비가 들어가고 인류 이태리 장인의 그 한 땀 한 땀 공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소가죽 가방이 1,000만 원으로 둔갑하는 거 아닙니까? 고급 제품일수록 사업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제가 화법을 얘기해 줬어요. 이미 다 밑에 있습니다. 보험에는 높은 사업비의 사항은 보험만의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이미 지난 제가 여기 밑에 화법에 다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얘기하면 이 얘기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야. 한강물 그냥 퍼드십시오. 공짜입니다. 사업비가 있는 이유는 그만한 특수한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부품 사도 조립하지. 왜 몇천만 원씩 차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본인이 조립해서 타라 그러세요. 몇백만 원 갖고도 차 만들 수 있어. 근데 사업비가 엄청 깨지. 그렇죠? 사업비가 없으면 기술이 필요하니까. 자, 주식 투자가 할수록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변액보험이에요. 왜? 여러분 예적금 드는 사람은 절대 패가망신을 안 해요. 돈을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또 보전해주고 은행이라는 데가 그렇게 쉽게 망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예적금 들면 리스크도 없어. 리스크가 없으니까 마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야? 마진이 세니까 기대 마진, 기대 수익. 근데 주식하다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 갖고 부자 된 사람 몇 명 봤습니까? 10중 8군 패가망신 아닙니까? 그 리스크 세요 안 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변액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 보험 들듯이 주식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주식 투자가 리스크가 없으면 누가 예적금 듭니까? 싹 다 주식 투자해야지.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내 용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생활비 날아가고 은퇴 날아가고 집안이 패가망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식 투자에 보험 드는 것이 변액보험이다. 주식 투자가들이 가장 잘하는 경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처럼 주식에 몰빵하는 재테크야말로 아주 위험한 재테크 방식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 연봉 1억 5천인 회계사는 테슬라에 몰빵하고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프루덴셜 변액 ETF 투자로 매월 40만 원 상품을 이미 진행했고 거기에 이제 종신보험을 제한하니 이 돈 내고 이거 받는 것은 받는 돈 대비 내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반응이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내는 돈 받는 돈이 사망보험금인지 해약금인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기보험 그러니까 두 가지 거절인 거죠. 야, 이 보험료 갖고 사망보험금 차라리 정기보험 진행할래. 그러면 적립금 가지고 야 이거 10년 20년 된 원금인데 아예 나 필요 없어. 나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테슬라에 수익 보고 있으니까 해약하금 이제 원금 되는 거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거절이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냐면 이 설계사분은 정기보험이라도 진행하면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또 정기보험을 하면 수당이 작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불만스럽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정기보험 대 종신보험을 정확히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정기보험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정기보험보다 더 비싼 종신보험을 가입하는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은퇴 설계 강의에서 이미 한 겁니다. 왜 종신보험으로만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거기 내가 분명히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비교 그 다음에 종신보험으로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미 제 강의에 녹여 있지만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좀 모아서 정기보험 대 종신보험의 차이 그 다음에 왜 종신보험으로만 돈을 모으는지 황금의 로드맵이라는 또 제 강의안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왜냐면 약간 많이 벗어나요. 근데 내용이 좀 너무 길어. 그러니까 오늘 벌써 제가 지금 벌써 50분인가 떠들었는데 요건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돈 많은데 보험 필요 없어요. 거절 처리 합법. 여러분들 이 자산가 시장 그러니까 전문직 자산가 사업가 고액 시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잃을 거 전혀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깡패 도목 조양은 씨라고 그 조양은이라고 옛날에 그 무슨 파요? 양은이파 그 보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어느 그 일간지 기자가 인터뷰했어요. 우리 그 두목은 조양은 두목님은
무서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술 취한 고삐리가 휘두르는 칼이 무섭대요. 왜냐면 술 취한 고삐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잃을 거 전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겁이 없어요, 특징이. 그렇죠? 따라서 똑똑하고 재산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겁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 잃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삶을 견딜 수 있지만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난하면 못 견뎌요. 왜? 있어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 차 한번 끌어본 사람들은요, 뚜벅이 생활을 못 가요. 왜? 차의 편리함을 내가 길들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평생 걸어 다니는 사람은 계속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차 끌고 다녀본 사람들은 어떻게 빚내서라도 차를 끌고 다니는 이치입니다. 즉, 따라서 이 똑똑하고 재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겁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일만 집중하지 딴 거 잘 한눈팔이 안 합니다. 그래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보험에 대해 더 무지해요. 더 무식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절 날라오는 거예요. 나는 돈 많으니까 보험 필요 없어. 이런 거절 날라오는 거예요. 보험에서 무지하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똑똑한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만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하면 그들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세에서 안 눌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되는 정보 주면 관심 없어요. 아, 나는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됐어. 아이, 무슨 놈의 비과세야 필요 없어. 그죠? 여러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을 굴릴 방법, 또 세금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 세금을 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왜 보험이 당신한테 돈이 되는 정보인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자신이 보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검증 기준을 통해 갖고 믿을 만하다라고 딱 인식이 되면 그 사람한테 전폭적으로 다 맡깁니다. 되게 없는 사람들은 그 사업비 아끼려고 자기가 막 뒤져보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훨씬 자기한테 큰 이득이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이치를 깨우치고서 여러분들 이 고액시장, 자산가 아니면 사업가, 이 전문직 두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보험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듯이 좀 이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이 관심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암내심 얘기하면 잘 안 통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 영업. 제가 이제 밑에 강의 있었죠. 맨날 보장 구성만 하지 마시고 자산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경제 뉴스 같은 것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식견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영업을 펼칠 때 여러분들은 고액시장에서 아주 그냥 활개치고 고액보험 뻥뻥 터트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영업인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